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또 역사 시간이 돌아왔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었습니까?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이었죠? 이거를 문제 2개로 만들어 봤는데 이거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1번, 역사 연구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문헌을 연구하는 문헌 연구. 또 뭐가 있었습니까? 유물을 찾아 나서는 발굴조사가 있었죠? 선생님이 다 말해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헌연구와 발굴조사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겠습니까? 볼까요?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4가지만 말해보시오. 역사학습의 목적이 되겠는데요. 이거 우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봅시다.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에 대한 다른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았는가, 어떤 문화가 있었는가, 요걸 토대로 해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를 이해하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바로 역사학습의 목적이었습니다. 2번째, 역사를 통해서 삶의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죠. 또 다음 뭐가 있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데 역사적인 사고력, 비판력,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양하는 것이 역사학습의 또 중요한 목적이었었습니다. 뭔가를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뭔가 필터링하고 조금 더 여기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들, 이게 역사학습을 통해서 길러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해 줬었죠. 자, 4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니까 세계사를 배워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역사학습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4가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드디어 오늘 이제 3번째 시간입니다. 2단원 인류의 출현과 선사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이제 이 시기는 사실 역사시대는 아니에요. 선사시대라고 그러죠. 역사시대라는 건 즉 한마디로 뭔가 문자로 기록이 되고 뭔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문자뿐만 아니라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뭐 그림도 그렇지만 일단 문자가 더 중요하겠죠. 문자로 기록이 돼서 공식화된 그런 문헌이 있지 않은 그런 이전 시대를 바로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런 선사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역사를 공부해야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뭔가 시작이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나는가, 우리가 흔히 이런 모습들 많이 알고 있죠. 유인원에서부터 서서히 사람이 발전해 나가면서 도구도 쓰고 불도 쓰고 똑바로 걸으면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도 맺어가면서 지금의 인류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 배경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봅시다. 뭐 선생님이 좀 웃기지 않는 영상은 아니고 사진인데 준비해 놓은 건 있어요. 자, 이 옛날 아이돌 밴드 아이돌 그룹 2PM이라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우영이가 있었습니다. 우영이가 점점 좀 모습이 변하다가 JYP 사장이 되었다. 네, 선생님이 10년 전에 써먹었던 거를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 참 좀 미안한 마음이 커집니다. 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 2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인류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발달되어 왔는가? 이 과정을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2번째, 구석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신석기 시대라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로 돌로 된 도구를 사용했던 시기를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돌로 된 도구를 사용해서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로 갈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아주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여러분들 눈에 담고 가슴에 새기셨으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학습지 꺼내서 보면서 들으면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 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까지 인류는요, 이렇게 뭐 쭉 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온 건 아니었지만 되게 이렇게 막 꼬이고 굴곡을 겪으면서도 일정한 방향으로 진화되어 발전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최초의 인류가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 인류의 특징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요? 자, 동그라미 1번.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똑바로 걷는 거 뭐라 그래요? 똑바로 걷는 거. 직립보행이라고 하죠. 직립보행. 자, 동그라미 1번에 직립보행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도구도 사용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거.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 뭐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만 사용합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관계를 가진 사람들 모두와 사용하는 그게 바로 뭡니까? 지금 선생님도 쓰고 있죠? 바로 언어가 되겠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거 인류의 특징이 되겠죠. 다 쓰셨습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봅시다. 짜잔. 아이고, 네, 이제 이 연예인한테 참 미안한 일이지만 좀 웃기려고 하는 춤사위가 너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그 걷는 것과 비슷해서 네,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의 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위해서 이분이 좀 희생해 주셨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발굴된 이 두개골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작아요. 옛날에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거의 원숭이랑 거의 다를 바 없을 정도의 체구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원숭이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확실히 좀 다르긴 달랐죠. 뭔가 인류가 되기 위한 그런 유인원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의 원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어요. 뇌 용적은 좀 작았습니다. 사람 주먹, 성인 주먹 한 2개 정도 크기 정도였었고요. 소두였네요, 소두. 자, 이렇게 3D로 복원을 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약 400만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400년 전도 아니고 400만 년 전에 등장한 게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인류이자 직립보행, 그리고 간단한 도구 정도를 이용했어요. 다음에 배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후에 배울 호모 에렉투스보다 호모 에렉투스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간단한 수준의 도구는 사용할 수 있었다. 근데 그렇다고 본격적인 도구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시험 나오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실질적인 도구를 사용한 건 바로 여러분들 호모 에렉투스니까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 호모 에렉투스가 되겠습니다. 이 호모 에렉투스는요, 빈칸 쓰시고 약 180만 년 전에 등장했고 베이징인 자바인 상원 검은무르 동굴 이런 데서 발견됐습니다. 베이징이라고 하면 중국의 수도죠.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발견된 베이징이는 바로 이 그 호모 에렉투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섬 자바라는 곳에서도 이 호모 에렉투스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베이징인, 자바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죠. 우리나라에도요, 상원 검은무르 동굴에서 이 호모 에렉투스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상원 검은무르 동굴인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 이 인류의 특징은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불 중요하죠. 요리할 때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쫓아내는데 불은 정말 탁월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불. 그 다음에 언어. 간단한 언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다음에 도구 등이 사용되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도구에는요, 돌로 만든 도구 외에 뼈를 갈아서 만든, 짐승의 뼈를 갈아서 만든 뼈도구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좀 약간의 짐승 가죽을 꿰매서 만든 옷 등도 갖춰 입고 있는 이 인류가 바로 어떤 인류냐? 바로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되겠는데요. 한번 볼게요. 약 40만 년 전에 등장했어요. 40만 년 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안데르탈,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들은요, 네안데르탈렌시스는 덕천인 혹은 여포아이 이런 식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딴다고 선생님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뒤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발견된 이 네안데르탈렌시스를 보니까 이제 유해가 발견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주변에 꽃도 이렇게 꽃잎도 이렇게 뿌려져 있고 뭔가 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의미가 담긴 것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꽃가루, 화석들도 나오고 뭔가 돌로다가 관의 모습을 이제 갖춰서 이렇게 매장을 해준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에서 미루어 짐작컨대 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장애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사람들의 사고나 이런
그 뭐랄까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었다는 겁니다. 뭐 죽은 이를 기리거나 애도하는 그런 심성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본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선생님인데요. 자,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계 바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여러분들 호모 사피엔스라고 동그라미 4번에 써보세요. 약 20만 년 전에 등장했고요. 크로마뇽인, 네, 프랑스의 크로마뇽 동굴에서 발견된 사람이라 크로마뇽인이라고도 불리고, 우리나라의 승리산인, 그 다음에 뭐 흥수아이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게 현생 인류입니다. 선생님도 호모 사피엔스, 여러분들도 호모 사피엔스 되겠습니다. 아니라고요? 사실인데. 하여간에 이런 호모 사피엔스들의 특징은요, 오늘날의 이제 인류의 직접 조상이라는 거예요. 동물 벽화도 그리고 조각상도 만드는 그런 미적인 감각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점점 발달해 와서 현생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가 좀 더 발달된 이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기본 바탕이 된 모습이겠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류의 진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우리가 흔히 아프리카 기원설과 다지역설이 맞서고 있어요.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생겨나서 전 세계로 퍼졌다라고 얘기하는 설이 있고, 어떤 설은 여러 지역에서 인류가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 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부딪히고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양도 중요하죠. 이제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뒷장. 여러분들 이 단어는요, 앞뒷장이 잘못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감안해서 보세요. 자, 뒷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구석기 시대가 나와요.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충 이런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동굴에서 생활하고, 사냥해서 고기를 구워 먹고, 물고기 잡아서 먹고, 뭐 열매를 가져와서 열매를 뭐 가져와서 채집해서 먹는 이런 모습들. 이게 구석기 시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습일 텐데,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 바로 구석기 시대에 실제 있었던 모습이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약 70만 년 전에 시작된 이 시기는요, 인류의 출현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것이죠. 구석기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석기를 썼겠죠. 근데 어떤 석기를 썼느냐? 바로 뗀석기라는 걸 썼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뗀석기라고 써볼게요. 뗀석기. 뗀석기는 어떤 석기냐? 돌덩이를 가지고요, 바닥에다 내려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지죠. 깨지면 그 깨져 있는 이 석기의 날카로운 면을 이용해서 뭐 물건을 자르거나 짐승 가죽을 벗기거나 뭐 줄기를 다듬는다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한 그런 것들을 바로 뗀석기라고 해요. 뗀석기. 네. 깨서 만든 석기, 뗀석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주로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먹도끼, 뭐 돌망치, 뭐 찌개, 찌르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뗀석기의 주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뼈도도 사용했다는 거, 짐승의 뼈도 나름대로 갈면 굉장히 강도가 강하고 날카로워요. 뼈도도 사용했어요. 이런 식으로 커다란 돌을 내리치면 이렇게 조각조각 나는데, 이러한 조각들을 다 뗀석기로 활용했다는 거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뗀석기를 만드는 방법들이 이렇게 다양했어요. 돌망치 직접 떼기, 간접 떼기, 눌러떼기, 가슴으로 눌러떼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인류는요, 뗀석기 만드는 방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대부분 뭐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아까도 봤겠지만 불을 이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뗀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짐승을 사냥해서 고기와 가죽을 얻었으며 동시에 나무 열매를 채집하거나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먹을거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냥, 채집, 물고기 잡이들의 경제, 생활은 동굴에서 살았어요. 완벽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굴에서 주로 생활을 했습니다. 막집이라 그러죠? 대충 이제 지어서 생활했고, 바위 그늘 등에 이제 거주를 했어요. 거의 산 속에서 살았다 보시면 되겠죠? 산의 구름 지역에서 살았고요. 이동 생활과 무리 생활을 통해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산짐승들을 사냥하다가 짐승들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냥할 동물이 없다. 그러면 이동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배고프잖아요. 굶어 죽으니까.
혹은 그 지역에 나무 열매 등을 채집했는데 이제 다 채집해서 더 이상 열매가 없다. 그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동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아주 소규모로 무리지어서 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서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자, 그리고 구석기인들은요, 동굴벽화등을 그렸습니다. 동굴벽화등을 그렸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황소처럼 강해지고 싶다! 라든가 이러한 무시무시한 커다란 황소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사람의 염원이 담겨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게 됐습니다. 약간의 주술적인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종교와 예술 면에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지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있느냐? 천여 곳에 이르면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데를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상원 검은무르동굴, 공주 석장리, 그리고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연천 전곡리가 되겠습니다. 연천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파주 지역에 있는, 파주에서 좀 더 올라가면 있는 데가 연천이 되겠는데요. 좀 더 내려가든가? 헷갈리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유명한 주먹토끼가 발견됩니다. 이 아슐리안형 주먹토끼라는 게 발견되게 되는데요. 어떻게 발견되게 되었느냐? 1978년에 어느 미군 병사가, 사람이 저기 그 고고학과 다니던 사람이었대요.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던 도중에 여자친구랑 강변에서 이제 커피 끓여 먹고 놀려다가 돌을 찾는데 이상한 돌이 나온 거예요. 그 돌이 바로 뭐냐? 이 주먹토끼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먹토끼가 하나 발견된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굉장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 주먹토끼는요, 주먹토끼계에서도 굉장히 달달달 형태의 아슐리안형 주먹토끼라고 해요. 아슐리안형 주먹토끼. 근데 지금까지 이 아슐리안형 주먹토끼는요, 유럽에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역사학자들은 아슐리안형 주먹토끼가 나오는 구석기 시대를 가지고 있는 유럽이 가장 선진적인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아시아는 이런 거 안 나오니까 후진적인 곳이다 라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였죠. 그런데 이런 아슐리안형 주먹토끼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떡하니 발견이 되니까 얼마나 학계가 뒤집어졌겠습니까? 아시아 지역에서도 특히 한국에서도 발달된 구석기 문화가 있었다. 한국도 아주 오래전 선사시대부터 문명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증거가 나오게 되니까 전 세계 이 고고학계가 흔들흔들했고 그동안 자기네들이 가장 잘났다고 얘기했던, 제일 잘났다고 잘난 척했었던 유럽 고고학계도 꼬리를 조금 내리게 되었죠. 자, 그때 이 그레포원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한 이후에 연천 전곡리 축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도 아슐리안 토끼가 존재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리고 축제 때 그때 그 여자친구였던 분이랑 결혼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방안에서 여기에 참가했었던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충북 제천군의 전말동굴에서도 이 구석기인들의 뼈가 이제 발견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역포인, 승리산인, 홍수아이 등등 이렇게 발견된 지역이나 발견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나온 그 구석기인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구석기 문화가 있었다는 거 이렇게 증명해내는 그런 좋은 유물, 유적들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신석기 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요, 좀 더 달라졌습니다. 일단 사는 곳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동굴을 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강이나 이런 바다 등의 물가에서 살게 됐습니다. 왜냐? 물을 얻기가 쉬우니까요. 그리고 집을 짓는 능력이 생겨나면서 이제 인류는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거주 지역을 강가나 바닷가로 옮기게 됩니다. 기원전 8,000년 전경에 이제 빙하기가 종료되어 1만 년 전경에 빙하기가 종료되면서 8,000년경에 이제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한번 천천히 알아볼까요? 자, 이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한 군데서 어디 옮겨 다니지 않고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집 짓는 기술도 발달해가지고요. 이렇게 한 가정이 이렇게 두 가정, 세 가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이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 뭔가 독립된 공간이 생겨나는 것이죠. 강가와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했으며 이제 부족 사회로 조금 더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무리를 져서 5-6명씩, 7-8명씩만 돌아다니는 구석기 시대의 그런 문화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의 부족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도구도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석기 시대 때는 무슨 석기였어요? 땡석기였죠. 그런데 이제 신석기 시대에는요, 간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간석기는 말 그대로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든 걸 바로 간석기라고 해요. 그만큼 신석기인들의 지능이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간석기. 네, 얼마나 예리하겠습니까? 때에서 만든 땡석기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예리하겠죠? 효율도 좋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간석기로 만든 이제 갈아서 만든 칼. 그 다음에 이 산짐승들 다른 동물들을 잡으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화살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돌로 만든 돌화살촉. 그 다음에 물고기 잡을 때 던졌던 이 투창, 작살들 이런 것들이 신석기 시대 때 사용했었던 간석기가 되겠죠. 동그라미 6번에 간석기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뼈도구도 사용하고 토기도 사용했으니 토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그라미 10번에 빗살무늬 토기라고 써보세요. 빗살무늬 토기 쓰셨으니까 넘어갈게요. 토기는 조금 이따 볼게요. 뼈도구, 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요, 짐승 가죽 등을 갖다 꿰매갖고 옷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늘이 있었어요. 바늘. 뼈로 만든 바늘통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아까 우리 선생님이 토기 얘기했었는데 토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토기는요,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를 가르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석기 시대에는요, 이런 토기가 없었습니다. 토기, 즉 흙을 뭉쳐가지고 구워서 단단하게 만든 그릇을 토기라고 하죠. 이 토기, 구석기 때는요, 뭐 저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석기 때 와서는 뭔가 음식이라든가 농사지을 씨앗 등을 저장할 그런 저장 도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라든가 여러 토기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중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후기로 가면서 나오는 토기들이고요. 그 끝에가 뾰족한 이 토기가 바로 그 유명한 빗살무늬 토기가 되겠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이 끝이 왜 이렇게 뾰족한지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네, 이게 뭐 완전히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가장 가능성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 뾰족하면 잘 서지도 않고 넘어질 텐데 왜 이렇게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을까? 아마 인류가 살았던 곳이 강가나 바닷가 지역 같이 바닥이 땅을 파기에 유리하고 바닥이 좀 무른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릇을 딱 꽂아가지고 평평하게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완벽한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왜 이렇게 뾰족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늬가 비가 내리는 이 빗금친 무늬다 보니까 이게 빗살무늬 톡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넘어갈게요. 농경이 시작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불려요. 옛날에는 짐승을 사냥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뭐 나무 열매를 채집하거나 하는 것 외에는 물고기 잡아오거나 하는 것 외에는 먹을거리를 충당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뭔가 곡식을 뿌려가지고 기다리고 뭐 기다리기만 하는 건 아니고 좀 잘 관리를 해주면 그 열매와 같은 그렇게 생긴 뭐 곡식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재생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생해가지고 물론 농사도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산짐승을 잡느라고 막 목숨을 걸고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고서도 그래도 몸은 좀 힘들지만 위험 부담이 훨씬 적은 농경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짐승 뭐 잡아봐야 뭐 얼마나 먹겠습니까? 하지만 이 농경에서 성과를 거두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농경은 상당히 아주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돌로 만든 도구들을 통해서 밭을 갈고 그리고 거기서 수확된 곡식들을 갖다가 돌낫으로 수확해서 이렇게 갈판에다가 갈아가지고 먹었다는 것이죠. 농경의 발달, 굉장히 중요한 신석기 시대만의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가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써봅시다. 동그라미 8번에 신석기 혁명, 신석기. 목축도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짐승 잡아가지고 먹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하지만 붙잡아가지고 번식을 시키고 키우게 되면 계속해서 잡아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잔인한가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지만 인류가 그만큼 더 농경이나 목축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종교와 예술 볼게요. 이게 뭐냐면 여기 뉴질랜드의 마오리족들의 토템 되겠습니다. 토템. 뭔가 동물이나 자연물들을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있죠.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등등의 장승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나 예술 면에서 발전되게 되었던 것도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같은 것들이 이제 자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생님 설명만 들으니까 너무 힘들고 좀 지루하시죠? 영상 한 편만 볼게요. 애니미즘과 토테미즘. 오늘은 마을에서 큰 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제각기 무기를 들고 마을 제사터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개똥이네 아버지도 창을 들고 집을 나섭니다. 뒤에선 개똥이와 개순이가 아버지에게 맛있는 멧돼지를 잡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터에 모인 사람들이 삼삼오오 이번 사냥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한 사람이 곰가죽을 둘러쓰고 나와서 분위기가 엄숙해지며 곰가죽 사나이가 곰 모양을 한 신선한 절을 하면서 사냥이 잘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절을 하면서 모두 한마음으로 사냥이 잘 되기를 빌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가다가 흥분을 이기지 못한 개똥이 아버지가 다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돌부리 신이 자네를 넘어뜨린 것을 보니 자네는 매번 사냥에 나가지 말게 하면서 말리고 있습니다. 개똥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깨를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에게 힘없이 돌부리 신이 나를 넘어뜨려 사냥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 멧돼지를 잡아오지 못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불이 나게 뛰어나가 돌부리 앞에서 수없이 절을 하면서 아버지가 사냥에 나가게 해달라고 빕니다. 네,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돌뿌리 신님 막 있었어. 이게 뭐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이제 신석기인들은요, 자연물에도 인격을 부여하고 인격보다 그 신격을 부여하고 그리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말생각 키우기에 있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자연 숭배 사상 여러분들 구분할 줄도 알아야겠죠? 자, 이제 강의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석기 문화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봐야겠죠? 우리나라에도 신석기 문화가 있었느냐? 당연히 있었죠. 어떤 지역에 있었느냐? 일단 그걸 알아보기 전에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동그라미 9번. 무슨 석기로 농사 사냥을 병행했습니까? 그렇죠. 간석기 되겠죠. 오늘의 마지막 동그라미 9번 간석기 되겠습니다. 다 쓰셨습니까? 신석기 후반부에는요, 본격적인 벼농사도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들, 농사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벼농사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벼농사는요, 상당한 고난이도 농사예요. 한 방에 농사를 발견해내면서 벼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좁쌀 아시죠? 피, 수수 이런 농사만 짓다가 벼농사에 눈을 뜨게 되면서 인류의 이 농경 문화는요 더욱더 발달하게 되었죠. 즉 왜 그랬느냐? 이 벼라는 것이, 쌀이라는 것이 노동력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수확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피나 수수나 조보다도 훨씬 더 말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밥 먹으면 아주 포만감이 오래 가잖아요. 이런 든든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쌀, 즉 이 벼농사의 발달이 굉장히 인류의 역사상 좀 대단한 그런 족적이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벼농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신석기 후반부터 이제 시행되었다는 거. 암사동이라고 서울의 강동구 지역에 가면 암사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석기인들이 집을 지었던 터가 있어요.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가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의 동산동에 조개무지 유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개무덤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신석기인들도 이렇게 어패류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구멍 뚫어가지고 가면처럼 만들기도 하고 먹고 남은 그런 조개 더미들을 갖다가 조개 껍데기들을 쌓아서 하나의 조개 무덤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신석기인이 살았었던 흔적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울주 반군의 암각화. 이게 요즘 거기 물이 차 있어서 울주군의 이 수위 조절 때문에 이게 암각화가 잠길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신석기인들이 울주군 지역에서 고래를 많이 잡았습니다. 바다에까지 나와서.
그랬던 걸 여기 벽화로 기록을 해놨던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것들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신석기인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유적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즐거우셨습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울 것이냐? 네, 급하게 손으로 썼어요.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중에서도 문명의 형성과 국가의 성장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